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서브노트 만드는 걸 안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남이 해준 거를 보는 걸 너무 좋아해서 이게 너무 좋게 잘 돼 있는 곳이면 뭐 이런 식으로 썼는데 열심히 본 흔적이 네, 남아있네요. 이거 열면 장롱 냄새 나고 지금 너무 많이 봐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이현지 평가사입니다. 이번에 합격하신 최지원 평가관님 모시고 인터뷰 준비해봤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평가관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35회 감정평가사 2회 합격한 92년생 최지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일단 만으로 이제 31살이고, 공부는 전업으로 했고, 수험 기간은 총 1년 7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네, 평가관님 합격 다시 한번 너무 축하드리고요. 딱 아까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약간 키도 엄청 크시고 모델이신 줄 알았어요. 근데 또 여쭤보니까 실제로도 그런 활동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 감정평가 시험을 알고 이렇게 직업을 완전 다른 계열이잖아요. 이렇게 바꾸게 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지금 20살 때가 20대 때는 학교를 졸업하고 연기나 이제 모델 쪽으로 프리랜서 일을 하다가 제가 나이가 앞자리가 바뀌니까 현실적으로 뭔가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한번 벌어보자 해서 처음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서 1년 정도 일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좀 감정평가사라는 직업을 접하게 돼서 이렇게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멋있습니다. 그러면은 공부 장소라든지 숙목 시간은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주로 다 집에서 공부를 했고요. 이상하게 독서실 같은데 되게 조용한 분위기에서는 공부를 오히려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는 집에서 주로 했고, 서울에서 혼자 하다가 나중에 이제 힘들어지면은 이제 본가에 내려가서 부모님 댁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1년 7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에 붙었는데 어떤 시기별 공부 방법, 그래서 1차 준비할 때부터 해가지고 시기별로 한번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저는 일단은 22년도 12월에 공부를 처음 시작했고, 이제 1차 시험 준비를 먼저 해야 돼가지고, 처음에는 회계랑 경제는 제가 접해본 적이 없어서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인강을 2개만 수강을 했고, 이제 회계랑 경제 위주로 공부하다가 나중에 1월부터는 강관법, 그리고 민법, 부동산학원로? 네, 뭘로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거 위주로 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나중에 3월 달에는 다 동등한 비중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1차 합격하고 나서부터 2차를 시작했고, 저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케이스도 있는데, 제가 5월 초까지 놀았어요. 사실 1차 합격하고, 2차가 어렵다는 얘기를 너무 주변에서 많이 듣다 보니까 어렵죠, 맞아요. 좀 걱정이 됐는지 좀 회피하게 되더라고, 자꾸. 그래서 오히려. 네, 오히려 하기 싫고, 어떡하지 이렇게 미루다가 5월부터는 이제 실무 강의를 시작했고, 실무 위주로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 초시를 한번 그래도 보기는 봐야겠다 해가지고 기본 강의라도 다 듣고 인강이라도 듣고 들어가자라는 마음에 법규는 이제 이현진 평가사님 강의를 신청해가지고 강의만 듣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초시 점수가 6.5점이에요. 6.5점. 초시 점수 6.5점이어도 그 다음 연도에 합격할 수 있다. 네. 이런 걸 보여주시려고 오셨군요. 맞아요. 저는 진짜 아무런 것 외우지 않고 들어갔던 상태여서 그냥 시험장 분위기 보러 갔었어가지고 6.5점 맞고 와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이제 딱 땡 맞고 다시 이제 2차 시험 끝나고 다시 이렇게 딱 잡으신 거죠. 다시 공부각을. 그쵸. 오히려 시험 보고 나서부터는 이제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 해서 7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오전에는 실무 위주로 하고 한 점심을 늦게 먹었었던 것 같아요. 한 2, 3시쯤 먹으면 점심 먹고는 이제 법규 위주로 공부를 하고 저녁에 이제 자기 전까지는 밥 먹고 나서 이론 공부를 했고요. 시리법을 조금 비중을 따지자면 실무는 한 60%, 법규는 30%, 이론은 10% 정도의 비율로 12월까지는 그렇게 계속 쭉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법규는 기본적으로 암기보다는 이해를 먼저 좀 해야겠다라는 마음에 책을 계속 읽어보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강의를 여러 번씩 들으면서 저는 이해를 위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핵심 정리 가지고 오셨는데 딱
합격하실 때도 핵심 정리만 달달달 봤어요. 이런 톡을 저한테 맞아요.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맞아요. 이걸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공부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나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서브노트 만드는 걸 안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남이 해준 거를 보는 걸 너무 좋아해서 이게 너무 좋게 잘 돼 있는 곳이면 뭐 이런 식으로 썼는데 열심히 본 흔적이 네, 남아있네요. 이거 열면 장롱 냄새 나고 지금 너무 많이 봐가지고 네. 이제 나중에 제가 3월부터는 암기를 해야겠다 싶어서 이거를 5분할을 했어요. 개별법이랑 행정법 다 각각 5분할씩 해서 지금은 많이 떨어졌는데 이렇게 다 이렇게 분할해놔서 이렇게 인덱스를 해가지고 해놔서, 여러 번 봤다. 네. 최대한 일주일에 한 번씩 볼 수 있도록. 복습하도록 했고요. 이제 외울 때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이제 어떻게 이걸 다 외우지? 라는 막막한 마음에 그래도 해보자 해서 이렇게 하나씩 다 타이핑하면서 외우다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중요한 목차 위주로 외우다가 나중에는 키워드 중심으로 타이핑하면서 외우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기억이 나더라고. 목차도 기억나고 내용이 이랬었던 것 같아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쓰면서 법규는 그렇게 3월부터 시작해서 계속 쭉 무한 반복했었습니다. 정말 얼마나 많이 봤는지 여기 테이프를 이렇게 붙여서 오셨어요. 테이프 떨어진 것 같아서 테이프를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열심히 하셨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이렇게 추가 내용이 있으면 단거나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단거나를 이런 식으로 추가 내용을 써가지고 여러 번 반복한 것 같습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이 책이 진짜 저한테는 사실 다른 과목은 이렇게 단권화된 책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게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마침 딱 현진 평가사님 요약서가 너무 좋아서 저는 이것만 주구장창 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평가님 이제 단과 풀커리를 제가 법규 단과 풀커리를 들으셨는데 대략적인 어떤 등수랑 그 다음에 단과 시험 끝나고 복귀했던 방법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저는 여지 현진 평가사님 기본 강의부터 문풀 강의까지 이제 풀커리로 수강을 했고 온라인으로만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10등 내외를 보통 유지를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단과 수업이 끝나면 복귀는 어떤 식으로 했을까요? 복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제가 암기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여서 문제풀이 같은 경우는 미리 전날에 문제를 올려주시잖아요. 그럼 그걸 보고 답을 찾아보지는 않고 이제 스스로 생각을 해서 이 논점이 뭐겠거니 해서 그거를 보고 외워서 다음 날에는 최대한 외워서 쓴 답안으로 제출을 했고 나중에 보고 나서 이제 다음 주에 최고 답안이랑 보통 답안이 올라오면 예시 답안이랑 비교를 해가지고 뭐가 다른지 뭘 빠뜨렸는지 먼저 체크하고 최고 답안에서는 뭔가 더 첨가된 게 있나 하면서 제가 없는 내용을 여기다가 다시 핵심 정리 더 적어서 좀 보충을 하면서 공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시험장 들어가셨을 때 뭐 전날 준비했던 것들이나 아니면 시험장 당일에 뭐 준비했던 게 따로 있었을까요? 전날에는 일단은 이거를 한 권을 한 번은 쭉 다 보고 가고 싶어서 빠르게 좀 키워드 중심으로 해서 최대한 다 보고 갔고 시험장에서는 이제 D급 논점들 마지막에 이제 강의해 주신 거 그거는 사실 못 외우고 가가지고 혹시 나올 수도 있으니까 나오게 되면 조금이라도 쓰자라는 마음에 그것만 들고 가서 그것만 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수험 생활에 있어서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 있었을까요? 아니면 제일 힘들었던 점, 아니면 스트레스 해소법 이런 것도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92년생이다 보니까 주변에서 사실 결혼도 많이 하고 직장 다니면서 안정적으로 이제 여행도 다니고 하는데 사실 제가 공부를 늦은 나이에 시작해서 그게 좀 부럽기도 하고 비교되니까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인스타도 막 지우고 모든 사회와 단절을 하고 지냈었던 게 되게 힘들었었던 기억이 나고 저 같은 경우는 공부가 안 되는 날에는 주로 밖에 나가서 산책하거나 아니면 진짜 아예 잠만 자는 날도 있었고 코인 노래방 가던가 아니면은 진짜 다양하게 딴 데서 공부해보려고 카페도 가보고 스터디 카페도 가보고 독서실도 한번 가보고 뭐 도서관도 가보고 진짜 여러 방법을 써가지고 어떻게든 잠 안 자고 안 처지려고 노력했었습니다.
그럼 이제 올해 시험장에서 법규 같은 경우에 내가 이런 점은 내가 좀 아쉬웠다. 아니면 이런 점은 내가 이런 걸 보완하려고 노력했다. 이런 게 있었을까요? 사실 제가 법규가 원래 점수가 잘 나오는 과목이어서 제가 믿고 있었던 과목이었는데 이번 시험에서 점수가 제일 낮게 나온 과목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려웠죠. 네, 맞아요. 어려운 어려웠어요. 것도 어려운 건데 음. 제가 어쨌든 법규가 3교시이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음. 생각보다 엄청 힘든 거예요. 나중에 맞아요. 집중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처음에 문제를 받았는데 그 1번 문제 보고 조금 당황을 했어요. 제가 이게 쉬운 듯 안 쉬운 듯 뭔가 헷갈리는데 이러다 보니까 넘어가서 괜찮은 것 같아 하고 1번부터 쓰다 보니까 사실 문제 1번에서 1-3번 저는 하자승계를 썼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1-1번, 1-2번 풀다 보니까 저는 답을 공권으로 내렸어요. 그 법적 판매권의 법적 성질을 공권이니까 그러면은 선결 문제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1-3번에서부터 갑자기 선결 문제 원래는 그 취소 소송이 저는 당연히 민사 소송인 건 알고 있었는데 맞아요. 그거를 알려주셔가지고 저는 그거는 외웠는데 갑자기 뭔가 연결이 소그룹 연결이 네, 연결이 안 되니까 선결 문제 쓰다가 이거 아닌데 하고 제가 반 페이지를 다 지웠어요. 저는 갑자기 쓰다가 이거 아닌 것 같아면서 다 지우고 그때부터 그러니까 뇌가 정지가 온 거예요. 갑자기. 오히려 말렸네요. 네. 그 시험 페이스에. 네, 저는 1번부터 풀었거든요. 1번에서부터 갑자기 말려서 이거 하자승계로 가야겠다 그러면 하자승계 쓰는데 또 후행 처분이 안 보이는 거예요. 맞아요. 후행 처분이 없는데 이거 뭐지? 저 진짜 당황해가지고 그냥 어떻게든 일단 시간이 없어서 말이 되게라도 쓰자 해서 그냥 막 어떻게든 쓰고 넘어가서 2번도 최대한 쓸 수 있는 만큼 쓰자 해서 배점 다 못 채우고 일단 쓸 수 있는 만큼 다 쓰고 넘어가서 해서 시간 안에 딱 다 쓰니까 종이 딱 울리더라고요. 그래도 어떻게든 마무리를 했네요. 네, 근데 저는 진짜 그 말렸던 기억이 나가지고 진짜 시험장에서 사실 울면서 나왔거든요. 떨어진 줄 알고. 그럼 시험 끝나고 합격 예감 이런 건 아예 없었겠네요. 그냥 네. 나는 이미 끝났다. 이제 네. 다시 준비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겠네요. 네. 만약에 떨어졌으면 다시 준비하실 건가요? 만약에? 마음은 먹고 있었는데 이게 사실 저는 그 3개월 동안 그래서 공부를 하려고 했었어요. 원래 떨어진 줄 알고. 근데 사람 마음이 하려고 하면 안 되고 해서 어떡하지 이랬는데 사실 시험 당일 발표 당일에도 제가 아침 9시에 발표였는데 그냥 8시 50분까지 잤어요. 저는 긴장도 안 되고 떨어졌겠거니 해서 자고 8시 50분에 알람 맞추고 일어나서 9시에 에이 모르겠다 이러면서 딱 눌렀는데 네, 합격. 갑자기 합격인 거예요. 그래서 법규가 50점이 저는 50점을 예상 못했던 게 하자승계 썼으니까 당연히 더 못 봤을 것 같다. 40점대였겠거니 했는데 우와 이러면서 소리 지르고 그쵸. 사실은 이제 합격할 거야 라고 해도 반대이신 분도 있고 또 난 떨어질 거야 하는데도 오히려 합격. 그래서 내가 못 봤다고 해도 남들이 다 같이 못 봤거나 아니면은 내가 못 봤다고 해도 내가 다른 부분에서 잘 하면은 그게 보완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촬영 시점이 발표하고 한 3일밖에 안 됐거든요. 지금은 어떠신가요, 기분이? 지금 체감상 일주일 넘게 지난 것 같고 벌써 너무 정신없이 그 다음 일정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실 취업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합격의 기쁨은 아직은 잘 못 와닿진 않아요. 갑자기 그냥 취준생이 된 느낌입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 평가님 이제 취업 준비도 잘 하셔서 앞길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제가 수험생활하면서 공부할 때 제일 힘들었었던 게 잡다한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집중도 안 되고 제일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걱정보다는 그냥 그 하루에 내가 생각한 그 공부량만 딱 생각하고 이것만 오늘 하자 이 마음만 가지고 공부를 임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마시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다 보면 합격하는 날이 오실 겁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